일요일까지 공수처가 3차 소환 통보했는데 윤 대통령 출석할 건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어서 공수처에 과연 수사권이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한 후에 말씀드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안 나오면 체포영장 청구해야겠죠. 지금 상황은 변화될 수 있는 것이고 공수처의 기본 입장은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하시는 소중한 시간을 꼭 내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리고 원하는 바입니다. 이번 이야기부터는 도움 말씀 주실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이재영 전 국회의원,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렇게 네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황망하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이 대참사에 정부와 정치권 열리를 제쳐두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히고 나섰습니다. 일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가용자원 총동원해서 수습에 지원하겠다. 수습하고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고요. 전남 무안군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여야 정치권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도 해야 할 일을 찾아서 최대한 지원하겠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부와 협력해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사고 수습을 위해서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정치권, 여야를 떠나서 모두 한 목소리로 이 참사,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할 시기죠. 자,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심판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공수처의 세 번째 소환 요구에도 아무 답변이 없자 공수처에서는 이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결국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체포영장 청구, 결국에는 세 번 소환 통보를 했지만 소환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수처 공조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출석 요구를 지금 세 번째 했는데 그 세 번 모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불응했죠. 결국은 어제까지 시한을 정해줬던 세 번째 출석까지 응하지 않자 오늘 0시를 기해서 서울지방법원에 출석 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체포영장뿐만 아니라 이 압수수색 영장도 동시에 같이 청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법원에서 체포영장에 대한 심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언제 발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발부가 된다면 아마 한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공조본의 수사 가 어떤 이 자격이 없다 그런 부분들을 문제를 삼고 있는데 이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그것에 대한 합법적인 인정 이런 부분들이 일단 되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언제 집행을 할 것인가 네. 그 집행하는 방식의 문제 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지켜봐야 할 대목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재용 의원님. 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건 문제가 있다. 공조본에서 하는 수사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죠. 어떤 점을 지금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지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공수처가 이거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체포를 할 수 있는 그 권위가 없다는 거죠. 그 자격이 없다는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알아보면은 결국에는 법원에서 만약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면 네. 그것은 결국에는 공수처의 그 활동을 인정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건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려되는 거는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그거를 집행하고자 할 때 네. 과연 대통령의 신변을 확보할 수 있을지. 현실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가능성이 낮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대통령실이나 아니면은 대통령이나 아니면 경호처가 해왔던 행동을 봤을 때는 과연 대통령이 그 체포영장의 집행에 응해줄지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입니다. 근데 뭐 법리적으로 보면은 그거는 반드시 이제 실행이 되고 집행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과연 그 사이에서 경호처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특수한 임무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특수한 임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은 내줄 수 없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물리적 충돌이 나면은 그건 또 다른 이제 비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네. 부분이 제일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신병을 강제 집행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만 두 분이 공통적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이 그거예요. 법원에서 영장을 만약에 발부를 해준다면 지금 검찰에서 주장하는 것과 별개로 법원도 지금 혐의를 인정한 셈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는군요. 일단 체포영장은 구속영장보다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의 정도의 필요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아하. 체포영장이 발부된다고 해서 이제 뭐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을 법원이 인정을 했다 이렇게 지금 상태에서 평가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네. 유의미한 것은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면은 공수처가 지금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아하. 수사 권한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정리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그렇군요. 겁니다. 물론 체포영장이 나와서 실제 체포가 됐을 때 윤 대통령 측에서 법원에 체포 적부심, 즉 나에 대한 체포가 적법한지를 다시 가려달라고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판단을 받아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우리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줄 때도 검찰이 어떻게 내란죄에 대한 범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근거를 밝혀서 판단해 주지 않았습니까? 네.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공범들에 대한 범죄 수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면서 그 관련 범죄로서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도 수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법원의 결론이 나오게 된다면 적어도 수사권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가닥이 잡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체포영장 발부에 있어서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불응할 의사를 사실상 감추고 있지 않은데 대단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상황을 이런 불확정성을 언제까지 이렇게 강화시키고 있는지. 왜냐하면 저희가 헌정사에 이건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네. 현직 대통령이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 이게 물리적인 충돌까지 국민들이 우려를 하는 게 맞습니까? 자진 출두를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체포영장과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지금 짚어주셨지만 사실 김용현 전 장관 때도 똑같은 논리로 방어를 했어요. 반박을 했습니다. 왜 검찰이 수사 개시권도 없는데 직권 남용을 넘어서서 내란죄로 나를 영장 청구를 하느냐. 그때 법원이 가르마를 타줬죠. 직권 남용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 개시 권한이 있고 관련 사건으로 이 내란을 들여다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 같은 논리입니다. 지금 한시가 좀 시급한 부분이 있죠. 이미 김용현 전 장관 공소가 됐습니다. 그 공소장의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이라고 해도 이게 부족하지 않을 정도죠. 수사 이미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정정당당하게 그 부분에 임해야지 지금 이렇게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게 지금 맞는 태도입니까? 네.